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수조령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주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제가 최근에 한번 전화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선생님, 점사 보시면서 좀 특별히 기억 남는 내용 있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했어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네, 호스토령이 겪었던 가장 특별한 점사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정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저도 어디까지를 오픈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좀 숨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점상이란 곳은요, 사실 사람들의 모든 비밀들이 다 까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 은밀한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하루에도 정말 오고 가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점사는 어떤 중년 여자분이셨어요. 명품 옷을 입고 오시고 굉장히 이렇게 피카번쩍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얼굴을 보는데 되게 자살하고 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사를 보는데 자꾸만 이상한 게 스쳐 지나가요. 물론 이런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방울부채를 딱 들고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모습이 보이고 그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섣불리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한번 이따가 좀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사를 봐드리고 있는데, 처음 제 공수가 콩가루 집안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배를 만드시는 좀 큰 이제 조선소 같은 데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족 점사로 보셨는데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를 이제 놓고 본인 거를 놓고 보시는데 아버지가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딱 두 가지거든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활동이 없는 상태. 예를 들면은 식물인간이거나 아니면은 갇혀있거나 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관제가 많이 켰네요. 이 아버지 못 나오시겠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따님께서 사실 오늘 온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아빠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본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방울을 흔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정말 이거는 신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저를 욕하셔도 되는데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셔서 제가 8살, 9살 때부터 아빠한테 맨날 밤마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저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이 실존을 할 거라고 무당이 되기 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남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동생이 제가 봤을 때 전혀 결혼을 2번 할 팔자가 아니거든요. 그때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근데 이분 자체는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결혼을 2번을 했냐,
이분 팔자에 전혀 결혼 2번의 팔자는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며느리를 아,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둘 다 건드리신 거예요. 아 끔찍하다.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무마하고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신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새로 만나는 여자한테 이제 재산을 다 주겠다고, 네네. 집 해주고 가게 해주겠다고 이제 그걸 주기 전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당으로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거를? 저주를 안 하고 정말 이분이 편하게 살게 해드린다고 해도 그 과거의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정말 들으시는 분들께서 놀라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애기 영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애기 영감. 태아령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안돼 설마. 이제 첫 생리하고 나서부터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아이가 생겼다가 지웠다가 하셨었대요. 그거를 손가락으로 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아버지를요? 네. 저도 거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로 진짜 못 듣겠는데요 이거 진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한 나머지 본인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대요. 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또.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이제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심어지다 네, 보니까 네, 네.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참 제가 그 점사가 끝나고 한동안 굉장히 멍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끔 가다가 너무 마음이 가면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긴 한데 잠깐만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가 부적을 직접 내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바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에게는 제가 너무 미안했던 게 제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고 일단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저주는 못 해줘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이 좀 흐르고 좀 마음 안정이 되고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은 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부적을 써드렸고 그분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한 번 더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부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도 너무 좀 편해졌고 네. 그리고 자기가 그때 분노에 가득 차서 선생님한테 왔었던 거는 너무 죄송하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주는 안 해도 되니까 이 금전의 흐름을 저한테 유리하게 도와주세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께 굿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굿하시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유리해지셨어요, 상황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도 본인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조상님들이 그날 오셔서 계속 울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분 또한 좀 마음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그분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 네. 라고 여쭤보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고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저 또한 너무 놀랬지만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 우리 제갓집이기도 하죠. 아 오늘 이렇게 또 기가 막힌 내용 한번 풀어주셔서.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뭐 정말 얘기를 해줄 게 없는 사람들은 뭐 15분, 20분 만에 점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혹은 올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운이고 이렇게 조심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제가 인간으로서 겪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제가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